남들이 다 하는 보통 물건에서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만족하는 것에 그치는 그런 보통 경매가 아닙니다. 남들이 조금은 꺼리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경쟁률도 낮고 수익도 2배 이상 낼 수 있는 특수 물건만을 경매로 공략하시는 분이죠. 경매의 신입니다.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특수 물건만을 경매 공략해서 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 오늘 알려주실 내용이 바로 지금 임차인이 있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꿀팁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먼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 부분을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낙찰자한테 내가 보증금 못 받을 때까지는 절대 못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장할 수 있는 힘이죠. 내 보증금에 대해서. 네. 그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 안에 그 임차인이 있게 되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도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남들이 좀 꺼리는 물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아파트를 가정해 보자고요. 아파트에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저 보증금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자, 이러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네. 사람들이 입찰을 꺼린다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해볼까요? 3억짜리 아파트에? 그러면은 그 1억까지 감안할 만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싸게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반가 미화까지 낙찰가가 떨어졌을 때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그 팁을 네. 활용하면은 반값에 받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그 갭만큼 내가 수익으로 갖게 되는 네. 굉장히 혹하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다 괜찮은 그런 꿀팁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귀가 솔깃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남들이 꺼려하는 물건을 시세보다도 엄청나게 싸게 낙찰을 받으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까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네. 정말 꿀팁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공개를 해볼까요? 네, 웹툰 첫 컷 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웹툰을 통해서 좀 재미나게 준비를 해보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네, 첫 번째 화면이 나왔네요. 네네. 자, 경매가 진행한데요. 감정가가 5억이죠. 최저 입찰가가 1억까지 떨어졌네요. 5억짜리가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분석을 해보기로 하시죠. 자, 전입세대 열람 결과를 보니까 김말동 씨가 소유자래요. 네. 소유자가 우편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한 거죠. 네. 자, 소유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낙찰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나한테 되는데 근데 밑에 보세요. 김말순 씨라고 빨간색으로 2010년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네요. 소유자랑 같은 날 전입신고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같은 예. 날 전입을 했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아니에요. 네. 그 정체불명이죠. 그러네요. 임차인도 아닌 것 같고 뭐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대항력의 기준은 전입신고를 가지고 합니다. 밑에 봐보세요. 네. 등기권리 분석을 봤을 때 근저당권 적혀있죠? 네. 이게 돈을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예요. 네.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2011년에 설정했어요. 그리고 저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돼요. 낙찰자한테 인수가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위에 김말순 씨는 2010년도죠. 네. 1년 앞서서 전입했죠. 네. 이게 바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런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도 이제 일단은 뭐 은행이 됐든 어떤 채권자가 됐든 돈을 빌려줬다라는 얘기네요, 일단은. 그렇죠. 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처럼 선순위로 전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는 말이죠. 우편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임차인이 아니라도, 그렇죠? 네네. 그런데 무조건 선순위로 전입만 되어 있으면 경매 정보지에는 새빨간 표로 인수해야 된다. 대항력 있다라고 떠버리는 거예요. 표 준비된 거 있나요? 네네네. 인수해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던 김말순 씨가 여기 나오죠? 네네. 경매 정보지엔 표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 대항력 있다. 한자로 네. 유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인수라고 적혀 있죠.
이러면 초보자들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임차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은. 그럼요. 예. 전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단 이렇게 표로 떠버리니까 초보자들이 피하는 건데 네. 여기서 첫 번째 의심을 한번 품어보자고요. 네, 어디서 품어야 자. 될까요? 김말동이에요, 소유자가. 네. 근데 이름이 이상해. 김말순이래. 어떤 관계인가요? 가족이에요? 부녀 뭐예요? 관계로 보이지 않아요, 이름이? 아, 성도 같고, 예. 그렇죠. 김말동, 네네. 김말순. 네, 네. 그렇죠. 둘이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 부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남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첫 번째로 가족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전입일이 같아요. 김말동 씨랑. 아, 그렇죠. 예.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부동산을 내가 하나 소유했다. 그리고 내가 세를 주려고 할 때는 보세요. 처음에 내가 전입을 했지만 세를 줄 때는 내가 전출을 하면서 임차인이 전입을 하겠죠.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출 전입이 날짜가 같다.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전입이 같다라는 것은 임차인과 동거를 하는 건가? 작은 방 하나 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이름이 부녀 관계나 부부 관계처럼 보인다. 가족 그러니까 관계처럼 가족 보인다. 관계가 아닌지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입일까지 같아. 같이 네. 들어갔대. 네. 자, 이럴 때는 임차인이 첫 번째로 아닐 것 같다라는 의심을 품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표 준비된 거 있나요? 네. 첫 번째 의심은 임차인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인지 의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쵸. 네, 두 번째 네, 의심은요. 그다음에 이제 이 표 말씀드릴게요. 네. 자, 또 하나 힌트가 있다. 보세요. 임차금 빵원, 임차 보증금 빵원. 근데 인수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게 뭐죠? 뭐 보증금 없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네. 법원은요,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은 소유자를 제외한 전입자들한테 통지서를 보내요. 통지를 합니다. 네. 경매가 진행되니까 임차인이면 권리신고를 하라고. 아,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임차인이고 내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이 걸려 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권리신고하래. 하죠, 당연히. 해야죠. 내 소중한 재산인데. 네. 근데 권리신고를 안 하면은 월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미상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 여러분들- 권리 신고를 안 한 거군요. 그렇죠. 예. 진정한 임차인이면 신고를 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확정일자가 확정일자가 없다? 없네요. 확정일자 왜 하죠? 여러분들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중개업소 소장님이 말하죠. 전입신고 오늘 하시고 그때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도 예, 가출하고. 그렇죠. 확정일자는요.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니느냐. 이 확정일자 날짜를 가지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날짜로 등기 권리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서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저 우선순위라는 그런 부분. 우선 예. 변제권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확정일자를 안 갖췄어. 왜 안 갖췄겠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니까 안 받았겠지. 네. 이렇게까지 처리되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아까 근저당권 있었죠? 네. 이게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네. 은행.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말이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이미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네. 돈을 빌려줄 때 선순위 전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경매 넘어가면. 그렇죠. 그럼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에서 빼고 대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최대로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딱 70%까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DTI랑 LTV 규제가 이제 많이 완화되면서 네. 이제 그 가치 대비에 가격 대비에 70%까지 대출이 돼요. 네. 근데 은행의 근저당권이 3억 5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나머지 금액에서 70%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있으면은 분명히 은행은 김말순 씨가 누구냐 물어봤을 거예요. 김말동 씨한테. 그렇죠. 세대 열람해오라 예, 그런 다음에. 예. 그다음에 김말동 씨가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대출해줬어야 금액. 해줬어야 되는데 3억 5천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얼마죠? 5억짜리였죠. 5, 7에 그러면 35. 최대 다 해준 거네요. 다 해준 거죠. 만약에 예. 보증금이 5천이었다 그러면 3억만 나왔어야죠. 근데 다 만땅으로 대출이 나왔다는 네. 것은 임차인이 무상 거주자거나 가족이라는 세 번째 추정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네네. 준 거죠.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임차인이 아닌 것 같죠? 네. 99%. 네네. 그럼 입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네요. 왜요? 근거가 없는데? 내 근거를 추측일 또 뿐이잖아요. 찾아봐야겠네요. 예. 근거를 자,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되냐면은 네.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해야 돼요. 경매 거기에 힌트가 기록이요. 집행관이
경매가 진행될 때 현장 조사를 나가요. 네. 근데 거기서 점유자들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를 못했으면 네. 주민센터로 갑니다. 그리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해요. 이게 진짜로 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공략법인 거네요. 네, 이 등본을 열람해서 네. 경매계, 법원에 그 사건 경매계에 갖다 줍니다. 네. 그리고 경매 기록은요, 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처리해서 모아두는 카드란 말이에요. 여기에 등본이 들어가 있겠죠. 네. 이거를 열람을 해서 부녀관계거나 부부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면 아. 객관적인 서류가 내 손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남들이 꺼리는 물건일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물건인데 알고 보니까 가족관계라는 근거를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이성용 대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진짜 공략법입니다. 첫 번째가 가족관계라는 근거를 찾아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내용이죠. 경매 기록을 열람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경매 기록. 그런데 이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매 기록을 아무나 나 경매 기록 열람하겠다면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경매 기록에는요, 한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정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노출되면 안 되죠. 예, 예. 내가 낙찰을 받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 네. 만약에 볼 수 있다. 그럼 이게 뭐 특수 물건이야? 아무나 다 하지. 경매 기록 열람한 다음에. 네네. 못 보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경매 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요.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등기 권리에 있을 때 근저당권 밑에 뭐가 있었냐면 개인 가압류가 있었어요. 네, 봤어요. 개인이 가압류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럼 가압류를 해놓은 가압류 권자는 현재 소유자인 김말동 씨랑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그렇죠. 근데 네. 가압류 권자는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죠. 경매 그 기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겠네요, 그분이. 예. 근데 가압류 권자는 또 이런 위치에도 놓인다? 김말동 씨랑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전제하에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면 내가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 횟수가 적어지잖아요. 채권 금액이. 네네. 가압류 왜 해놨어요?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 받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네. 배당금은 계속 적어지니까 이 가압류권자는 낙찰가가 높아지길 바래요. 근데 5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대. 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을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이 열람하면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나와 있다? 그 주소를 적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찍어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김말순 씨라고 네.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임차인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에 인수해야 되는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예. 입찰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파트가 너무너무 갖고 싶거든요. 네네. 김말순 씨가 누구죠? 물어보면 첫 번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알 수도 있어요. 그 말똥이 딸이라고. 그러거나 네.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 있죠. 가압류권자도. 일단 답은 한 가지. 네.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법원에 가서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하면 거기에 누가 봐도 제 추정으로는 가족처럼 보이는데 네. 주민등록 등본이 열람하면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되는 거니까 근거 서류가 되는 거니까 저랑 손잡고 가시죠.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사례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일단은 낙찰가가 안 떨어져야 되니까 해주겠죠. 그렇죠. 예. 내가 채권 회수가 목적이 있는 네네네. 건데. 그럼 그거 경매 기록을 열람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고 복사해서 내 주머니에 챙기면 나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나만의 정보를 입찰할 수 있겠죠. 반값에 낙찰받고 가짜 임차인이라는 것을 이걸로 증명하면 되니까 법원에 이걸 제출하면 알아서 명도도 해줄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도 돼요. 사실은 말이죠. 네. 임차인 보증금 0원이었죠. 월세도 0원이었죠. 네. 근데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낙찰받고 나서 이것만으로도 내가 낙찰받은 거에 대비 경락잔금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 은행은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데 보증금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대출 안 해주겠죠. 네네. 서민들은 대출 받아서 집 사지 않나요? 그렇죠. 경락잔금 대출 예, 80%까지 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 아, 왠지 뭐가 알아요? 또 필요해요? 부녀 관계,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주고 빌리고 할 수 있는 네, 관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꿀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대출 받으셔야죠. 근저당권자 있었죠. 네. 그 은행의 여신관리팀을 찾아가세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 현재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출을 해줄 당시에 선순위 전입자가 있었죠. 네. 대출도 만땅을 해줬죠. 네. 이때 김말동 씨와 김말순 씨 각각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도장받아서 진구해둡니다. 난 이제 이해관계인이죠. 네. 낙찰집 받았으니까. 네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인데 무상거주 확인서 좀 복사해 주십시오. 아. 무상거주 확인서 100% 임차인이 아니라는 근거죠. 아. 그럼 나는 담보대출도 마음껏 받을 수도 있고 낙찰 받고 네. 보증금 인수도 가족관계인 것 서류가 있으니까 끌어안지 않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2배 수익을 보는 방법입니다. 아, 정말 꿀팁이네요. 가족관계라는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해야 되고 또 아무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가압류권자를 찾아가서 같이 동행해서 뛰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담당 은행의 여신관리팀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무상거주 확인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급 정보 꿀팁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사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예. 보시죠.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 자이 아파트예요. 자이 네. 아파트 많이 좋아하시죠? 고급 브랜드 브랜드니까. 아파트잖아요. 예. 경매 사건이었는데 감정가가 4억 5천이에요. 네. 최저 입찰가가 보세요. 반가까지 떨어졌죠? 헉, 엄청 2억 떨어졌네요. 2,050만 예. 원이네요. 소유자가 장모모 씨였어요. 네. 제가 얼마에 낙찰받았냐면은 2억 2,600만 원에 거의 낙찰받았어요. 최저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다음 표가 있을 거예요. 네. 보여주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게 실제 그 주변의 전경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전입자 한번 봐보세요. 또 전입. 네. 이모모 씨죠. 네. 이제 성이 틀리네. 어. 그러면 뭐 부녀 관계는 아닐 거고, 그렇죠? 가족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전입일이 2011년 4월 29일이에요. 네. 날짜가 며칠은 틀렸지만 비슷했어요. 네, 네. 그리고 보세요. 표를 보게 되면 전입, 확정, 배당. 이거 네.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네. 전입밖에 안 했죠. 확정 일자도 없네요. 그쵸? 예. 그리고 보증금 차임에 대해서도 미상이네. 그러네요. 이건 뭐예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였어요. 아, 그러니까 권리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고 부부 관계. 그렇죠. 부부 관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 안 됩니다. 아, 아주 특별한 예외, 1%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들 네. 모르셔도 돼요. 네. 실제에선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판례이기 네,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역시나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해갖고 부부 관계인 거를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서 네. 2억 2,6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지금 양도를 해서 2배 수익을 아. 만들어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요즘 부동산 경매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특수 물건을 제대로 좀 공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매신이었습니다. 우리 옥션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